아웃소싱 사이즈 이런 모르는 단어들 뒤에 과학기술 할 때도 그렇지만 모르는 단어들 나오면 정확하게 모르는 단어를 나오면 항상 정의, 내가 아는 정의가 아니라 여기에 써있는 정의대로 보셔야 돼요. 알겠죠? 봅시다. 이 글은 처음부터 아웃소싱이란 하고 얘가 뭔지 알려주고 있어. 얘는 뭐래?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네 선지 볼 때 뭔가 이윤을 두 번째로 한다거나 세 번째로 한다면 이윤 최대가 목적이 아니라면 혹시 이 선지 뭔가 틀린 게 있는 게 아닌가 살펴봐야 돼. 아웃소싱을 왜 한다고요? 이것 때문에 하려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아웃소싱을 하면 안 돼. 경제적 인간이라는 게 뭐야 얘들아?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행동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거. 근데 니네 행동을 되돌아봐 봐봐. 인간은 늘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아. 늘 나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에서는요, 이득을 얻는 쪽으로 행동한다는 게 그냥 기본적인 경제 이론의 전제야. 그렇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이유는 이윤을 최대화하는 거고, 이윤이 최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손해보는 행동이라면 아웃소싱을 안 해야 돼. 만약에 최대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웃소싱을 한다. 그러면 뭔가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돼.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솔직히 사장 내키는 대로 내가 귀찮고 힘들어서 아웃소싱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론에서의 고려 대상이 아니야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 기업 내 일부 부서나 업무를 외부의 전문가나 전문 기업에 위탁하는 것, 그러니까 회사 일의 일부를 남한테 시키는 거야. 우리가 하면 너무 손해야. 우리가 하면 이윤이 적게 남아. 그렇지?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굿즈를 만드는데 걔네가 직접 티셔츠 만들어? 직접 이게 뭐냐 응원복 직접 만들어요? 다 어떻게 하겠어? 아웃소싱을 하겠죠. 지네는 앨범 파는 게 목적이지 이거 파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자, 첫 번째 아웃소싱의 적합한 분야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고 산업 중요도를 분석해야 된다. 자, 그러면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너네가 핵심 역량과 산업 중요도를 분석한 다음에 일시에서 분석한 다음에 아웃소싱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돼. 그치? 자, 핵심 역량이란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하지 못하는 그 기업만의 고유한 경쟁력. 이게 핵심 역량. 그럼 고유한 경쟁력 어쩌고저쩌고 얘네 기업만이 하는 거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핵심 역량이 이거란 소리구나. 너네는 어떤 기업을 보고 핵심 역량인지 아닌지 구분한 다음에 아웃소싱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돼. 자, 두 번째. 산업 중요도는 아웃소싱을 시행하려는 분야가 전체 산업에서 중요한 성공 요소인가를 의미한다. 내가 응원복 만드는 게 과연 앨범 판매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 그걸 따져보는 거야. 별로 도움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만약 어떤 분야가 기업의 핵심 역량이면서 산업 중요도가 높다면 그렇구나. 핵심 역량이어야 되고 산업 중요도가 높아야지만 어떻게 한다? 해당 분야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기업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래는 가장 합리적이래. 그러네. 근데 왜 하지? 자, 기업의 핵심 역량이지만 산업 중요도가 낮다면 해당
풍량을 분사시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아, 그러면 아까 그 얘기를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다. 자, SM에서 핵심 역량은 사실 옛날 사람이라가지고 보아가 생각이 안 나. 미안해. 보아가 있어. 이 보아가 핵심 역량이야. 그런데 보아의 앨범이 중요하지? 얘 응원봉은 뭐해서?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구나. 그래서 얘를 아웃소싱 한다는 거구나. 자, 핵심 역량은 아니지만 산업 중요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그에 따른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대.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암기하세요. 아웃소싱은 핵심 역량이 아니면서 산업 중요도가 낮은 경우에 시행하게 된대. 여기에 나만의 어떤 그런 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 기준이 들어가면 안 돼, 얘들아. 내 생각에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 아웃소싱을 하는 조건. 그러면 반드시 이 문제를 어렵게 낸다면 핵심 역량을 핵심 역량이라고 써놓지 않았을 거고 산업 중요도를 산업 중요도라고 써놓지 않았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어떠한 상황을 핵심 역량과 산업 중요도로 바꿔 읽으면서 이 상황에 맞아야지만 아웃소싱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추가로 고려해야 될 것. 저걸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추가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제조 분야에서는 아웃소싱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 비용! 내부 제조와 아웃소싱 중 어느 것이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한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발생한대. 고정비는 말 그대로 생산 수량이랑 관계가 없어. 그러면 고정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 고정비 뭐가 있어? 부동산비, 그치? 매달 공장 지대에 땅값 월세를 내야 돼. 월세는 물건을 1000개 만들든 10,000개 만들든 한 달 동안 내야 되는 월세는 똑같단 말이야. 부동산 비용, 지대 비용, 지대 이런 것들은 고정 비용이야. 예를 들어서 거기 수위 아저씨가 인건비를 줘야 돼. 수위 아저씨한테. 그러면 수위 아저씨 비용은 그냥 고정비인 거야. 근데 일부 인력에 한해서도 고정비가 들어갈 수 있죠. 변동비는요. 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티셔츠를 만드는데 1000마가 필요한지 10,000마가 필요한지 수량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거는 변동비라고 얘기하지. 자,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에 제품을 직접 생산할 때 고정비나 변동비가 발생하지 않지만 당연하죠. 아웃소싱을 하면 내가 공장 월세 낼 필요 없고 내가 재료비 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아웃소싱을 하면 이런 거 안 들어. 이런 거 안 드는데 대신에 야 우리 이번에 굿즈 누구한테 맡길까? 잘하는 사람 좀 찾아봐. 걔네 얼마 주면 된대? 그래서 물건 한 개당 얼마 줘야 되는데 그럼 고정비와 변동비로 대변됐던 내부 제조 비용이 이 세 개의 합으로 아웃소싱 비용이 결과 나오겠죠. 그죠? 얼마 있는 거 주요 비용이겠지. 기업이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비용을 C,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수량을 Q라고 할 때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 뭐 그렇겠죠. 수량을 곱한 것이 거기다 고정비의 합 총 비용 발생할 때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는 제품의 한 개당 구매 가격 P에 수량 Q를 곱한 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 뭐 그렇겠지.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요런 그래프가 생겨난대. 자, 그러면 내부 제조할 때는 이렇게 비용이 들고 아웃소싱 할 때는 이렇게 비용이 든대. 자, 그러면 어떤 쪽에서 내가 아웃소싱을 할 거야? 요 경우에만 아웃소싱을 하겠지. 이 경우에는 나 아웃소싱 안 하고 내부 제조하겠죠. 왜? 아니 물론 현실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은 어떻다고? 이익이 안 되는 행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해. 자, 여기는 그럼 무슨 비용이라고? 내가 늘 내야 되는 비용. 고정비, 부동산 비용 같은 거. 여기 나는 그래서 아웃소싱 말고 내부 제조할 땐 여기서 0에서 출발하지 않고 일단 공장 빌리고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제품을 직접 제조할 때 고정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한다라고 얘기했고, 기업의 아웃소싱 시행 여부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의 제품 수량인 Q-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량이 Q-보다 적을 경우 아웃소싱이 유리하고, 그림이 사라졌네. 반대의 경우에는 내부 제조가 유리하다.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의 형태는 하면서 이제 다른 얘기가 나와. 이 뒤에는 뭐야? 아웃소싱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요. 종류.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내부에서 하나가 또 두 가지로 나뉘죠.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일단 생산비를 낮추려는 경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을 하게 된대. 자, 그럼 OEM에서는요 뭘 구분해야 되느냐? 주문자가 하는 일과 외주업체가 하는 일을 구분해야 돼. 그 뒤에 부분이 아웃소싱 종류를 결정해. 일단 OEM에서는 주문자가 생산에 필요한, 그럼 주문자는 기업이란 얘기야. 기업. 생산에 필요한 모든 시키는 대로 하는 거네. OEM은 모든 지침을 정하고, 예를 들어서 단추는 여기 달아주시고요, 단추는 짝수로 해주시고요, 단추는 싸게 단추로 해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이즈는 5개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아웃소싱을 받은 외주업체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완성하여 납품한다. 외주업체는 그럼 주문자의 요구사항만 따를 뿐 독자적인 권리 있어 없어? 권리도 없고 질적 소유권도 없대. 외주업체가 아닌 주문자, 시킨 사람의 상품명으로 시장에 출시된다. 그러니 우리 LG에서 샀는데 뒤에 까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메이드 인 차이나도 되어 있고, 그지? 메이드 인 뭐 인도네시아도 되어 있고. OEM을 활용하면 주문자는 제품 개발, 설계, 마케팅 등에만 집중할 수 있대. 그렇대? 생산 관련 시설에는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도 노동력도 절감할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또 다른 종류 하나가 나와. 둘 다 OEM인데 기본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건 국내 OEM이야. 국내 OEM. 그런데 타국 기업의 OEM을 맡기는 경우 직접 외국으로 진출할 때 발생하는 공장 설립 비용, 물류 비용 등을 줄일 수 있고, 원래 있는 공장에다가 맡기는 거구나. 그지? 원래 있는 공장에다가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주업체는 다른 절차는 신경 쓰지 않고 생산에만 집중하고 지속적인 경험으로 기준력을 향상시켜. 자, 이거 밑줄 쳐놔? 이럴 수도 있대. 얘네만 수동적인 것만은 아니네. 기술력, 우리가 단추 다는 데는 최고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나 봐.
경쟁력으로 생각도 가능하다. 하지만 주문자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이나 품질 관리에 대한 문제점, OEM의 문제점. 당연하지. 중국 공장에다 있더니 중국 애들이 우리 기술을 몰라? 중국 대기업에 팔아버려. 그럴 수 있어. 외주업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고 OEM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신들만의 사업을 키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겠죠. 그리고 내가 만드는데 돈은 쟤네가 다 가져가. 그래서 기획한 애들이 다 가져가. 그래서 문제점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런데 아웃소싱에 OEM 말고요. ODM도 있대. ODM은 뭘까? 시간이 흐르면서 외주업체의 경험이 축적되고 제조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자, 그러면 OEM을 하다가 ODM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 그게 OEM의 누구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의 장점이기도 했네요. 그죠? 점점점 단추다는데 우리가 최고야. 그러면서 점점점 ODM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달라질 수 있다. 주문자가 모든 지침을 다 정하지 않고라 그랬으니까 모든 지침의 X야 얘들아. 다 정하지 않고 큰 범위 내에서 개괄적인 지침. 이게 동그라미. ODM. 개괄적인. 뼈대만 전해주는 거야. 외주업체가 이에 따라 상세 설계. 누가 한다고요 이거를? 아까 계속 그랬어. 외주업체가 하는 일과 주문자가 하는 일 계속해서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죠? 시험에서는 이거 구분해야 안 틀려. 상세 설계를 완성하고 필요하다면 주문자가 지시한 설계나 규격까지도 변경도 가능하대. 필요하다면. 그치? 협의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 어쨌든 지시한 거를 변경할 수가 있대. 그러면 외주업체의 입김이 꽤나 많이 들어가는 거지. 제조업자 개발 생산이라고 한다. ODM이라고 한다. ODM은 OEM에 비해 외주업체의 생산 관련 권한과 자유도가 높다. 권한과 자유도 높아.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협의에 따라 뭐를? 지적재산권을 공유할 수도 있대. 아까는 OEM에서는 지적재산권 X였는데 ODM에서는 지적재산권 동그라미. 혼자 갖는 거 아니고 여기는 공유라고 나왔어요. 공유 같이 갖는다라고 나왔어. 혼자 갖는 게 아니라 제품은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출시된다. 자, 그럼 봐봐. ODM이든 OEM이든 상표가 바뀐다 안 바뀐다? 둘 다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나간다. 주문자는 제품 생산에 대한 모든 지침을 완전히 완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대. 외주업체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하지만 문제점도 있어. ODM. 누구 입장에서의 문제점이야? 누구 입장에서? 주문자 입장에서의 문제점이야. 주문자는 딴 데랑 못해. 다른 외주업체로의 변경이 어렵다. 만약에 얘네가 획 틀어져서 나 여기 돈 안 올려주면 이제 못할 것 같은데 해서 변경하려고 해도 못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외주업체는 생산 과정의 세부 절차를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산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며 OEM보다 더 많은 이익 창출이 가능하대. 뭐 때문에? 생산 비용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줄일 수가 있대. 뭐에 비해서? OEM에 비해서 ODM이 생산 비용이 더 줄어들 수 있다. OEM에 비해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외주업체와의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이건 누구 입장에서? 외주업체 입장에서는 기술력, 차별성 없으면 이것도 못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뒤에 OEM과 ODM을 분류하는 공부를 하려면 누가 뭘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뭉뚱그려서 그냥 장점 단점 뒤에 서술어만 공부하시면 잠 못 자고 국어시험 보러 갔을 때 실수할 수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이게 OEM과 ODM 얘도 한두 문제만 풀어봅시다.